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20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뭐 하루 정도 이제 마이크를 좀 놓았더니, 그래도 목도 좀 좋아지고 몸이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고요. 주말 새 사실 좀 전체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뭐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계속적인 뇌관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도 계속 피로감을 이제 노출하면서 뭔가 좀 움츠려 있는 적극적인 어떤 매수 유입보다는 조금 관망 자세도 상당히 있는 그런 형태가 이어지고 있고 그래도 이제 뭐 좋은 소식도 좀 나왔고 이런 것들 체크해 보면서 다음 주도 전략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미국장부터 한번 정리해 보죠. 나스닥 증시가 1.2% 하락이었어요. 거래대금이 좀 감소한 게 시장에서 조금 관망 자세가 좀 짙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다시 또 되밀리는 흐름이네요. S&P 500 그리고 다우도 0.6, 0.7% 정도 해서 낙폭이 엄청 큰 건 아니었는데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그런 어떤 흐름이 전개됐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WTI 가격은 미국을 그리면서 위로 좀 올라왔고 빠지긴 했지만 그리고 러시아 증시가 좀 급락했어요. 4%. 러시아가 뭔가 좀 액션들을 전쟁 위협을 좀 가하는지 어쨌든 러시아가 뭔가 좀 액션을 진짜 제대로 취한다 그러면은 경제 제재가 엄청 붙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증시가 일단은 초토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국제 금융거래, 국제 결제에서 이제 러시아를 완전히 제재한다든지 뭐 그런 식이 돼버리면 러시아 경제는 뭐 뻔합니다. 뭐 중국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뭐 증시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10에서 15%는 날아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러시아 증시의 어떤 변동이 조금 더 선행 지표로서 빠지면 좀 안 좋아지고 있구나. 오르면 뭔가 좀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선행 지표로 좀 저는 최근에 좀 보고 있는 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 곡물가가 굉장히 좀 가팔라요. 소맥도 그렇고 대두 쪽도 보시면 전고점까지 올라오는 것들 보면 무섭습니다. 인플레에 대한 두려움, 우려감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형태가 지금 되고 있다. 신용물 국제금리는 조금 내렸네요. 나스닥 증시 보시면 이렇게 좀 되밀리는 흐름으로 좀 아쉽네요. 그리고 S&P 500 지수도 하회하는 흐름으로 좀 아쉬운 어떤 결과물. 닥스 지수도 1.4% 밀린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증시는 조금 위축됐다.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코스피 200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0.62% 약세로 마감했네요. 그래도 나스닥보다는 덜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주말 새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안 좋은 내용들 나오고 가상화폐 시장 급락하고 막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요거보단 조금 더 빠진 채 시작할 가능성이 높죠. 월요일 날 오전에 나스닥 선물이 급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급등하면 이제 좀 다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1% 내외 정도로 양시장이 좀 빠져서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국내 지수 차트도 한번 체크 점검해보죠. 일주일 동안 이제 왔다 갔다 그냥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빠졌다가 좀 막판은 그래도 주 후반에는 좀 올라서 이제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좀 아쉬운 거는 거래대금 문제입니다. 거래대금이 늘지 않으면서 그냥 반등 나온 거는 큰 의미 있는 반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조금 주 후반부로 가면서 좀 안정화된 어떤 흐름은 좀 괜찮습니다. 이제 양봉으로 전환되는 것들이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였고 그런 부분들이 변동성을 조금 축소시켜주면서 안정성을 좀 보여준 케이스인데 거래대금이 좀 늘어나는 게 중요하고 올라갈 때 거래대금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시장이 뭔가 좀 불안하니까 아직 뭐 확실하게 뭐
러시아 뭐 철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용기를 가진 어떤 수급들이 급속도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게 없는 거죠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거래금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엄청 큰 의미 있는 반등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양봉으로 전환되는 흐름들이 결국은 저가 매수도 좀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용기 있는 자금들이 강하게 푸시하는 어떤 흐름이 전개되려면 대외적인 변수에서 불확실성이 좀 제거돼야 가능할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아직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뭐 용기를 가진 그런 강력한 매수세 유입이 좀 보여지진 않고 있다. 그래도 이제 수학은 괜찮은 수학은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닥 시장에서 2, 3천억씩 매일마다 매도하다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 주에 괜찮았던 그런 성과다.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말간에 있었던 이슈 한번 정리해보죠. 먼저 신라젠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에 이제 나온 소식인데요. 이 신라젠이 지난 1월 18일이죠. 예, 한 달 전에 이제 거래소 측에서 상장 폐지 결정이 이제 났었죠.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고 일단은 그 다음에 20일 거래일 이내로 이제 코스닥 위원회에서 이제 최종 결정 상폐하든지 아니면 개선 기간을 좀 더 부여해가지고 나아지는 모습을 봐주는 그런 절차가 이제 있는데 최악을 넘긴 거죠. 여기서 결정됐으면 상폐되는 건데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한다 하면서 일단 이게 이제 기회를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뭐 그 상장 폐지를 피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일단 개선 기간이라는 6개월 이제 부여를 해줬다 해서 8월 말까지 거래 정지를 이제 유지를 하겠다 해서 이게 뭐 상폐 결정되면 이제 정리매매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리매매 되면 이제 거의 휴지 비슷한 가격에 이제 최종 거래하고 이제 끝나는 건데 결국 이제 피해는 다 이제 주주들이 보는 거죠. 지금 이 주식 들고 있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개인 주주들이고 지금 시총이 한 1.2조 원 정도에서 이제 거래 정지됐기 때문에 1조 원 정도였던 개인의 어떤 돈이 이제 공중분해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개선 기간이 부여되면서 어쨌든 이 바이오 센티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난 1월 달에 이 소식이 뭐 상폐 결정 뭐 이런 소식 막 나오면서 막 험악하게 바이오 쪽에 대한 분위기를 이제 만들었었는데 어쨌든 바이오 전체적으로도 이제 나쁘진 않은 내용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라젠은 개선 기간 종료 시점인 18일로부터 15개월 5영업일 이내로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 개선 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을 해야 된다 해서 어쨌든 다시 또 이제 심의 의결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정지 굉장히 오랜 기간 됐습니다. 2020년 횡령 배임 이런 경영진이 이제 요 혐의를 받으면서 거래 정지가 됐고 일단은 상장 폐지를 이번에 일단은 일시적으로 좀 피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센티에는 나쁘지 않은 이슈가 좀 나와줬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 이제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게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까지 지금 이 공시가 됐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추가적인 그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취득 예적 주식수가 63만주, 한 400억 가까이 정도 되는 물량이고 한 3개월 정도 예상 기간 하는데 모르죠. 뭐 한 달 만이든 뭐 보름 만이든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번에도 셀트론과 헬스케어가 이제 뭐 예상 기간보다 더 빠르게 이제 자사주를 매입을 완료시켜 버렸죠. 그래서 어쨌든 요게 이제 완료되고 한 달 뒤에 이제 합병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어떤 규정상을 본다면 이게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시장 기대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요 규모가 이제 엄청 큰 규모는 아닌데 이게 회사 측에서 사실상 지금 주가가 굉장히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회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거는 사실 주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거는 회사 측이죠. 그리고 이제 과거 셀트론 그룹이 자사주를 매입했던 과거 이력들이 있잖아요.
어떤 시점에서 어떤 가격에서 이제 모두 엄청난 이제 낮은 가격대였죠. 그 뒤로 이제 막 몇 배씩 주식이 상승했던 그런 케이스들을 계속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그걸 한번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셀트리온이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 4월부터 7월까지 한 3개월 동안 307억 정도, 평균 취득 단가는 49,900원 정도네요. 해서 증권사는 3개를 활용해가지고 대우, 우리, 미래 이렇게 3개 증권사로 자사주 매입을 이제 단행했던 그 시점인데요. 2013년도 4월부터 7월까지는 보시면 뭐 처참했던 당시 이제 분식 관련된 루머가 터지면서 완전히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토막 이상 났던 그 시점입니다. 많은 주주들에게 울분을 주었던 그 시점인데요. 어쨌든 그 시점에서 최저 바닥권에서 자사주 매입을 했고, 뭐 보나마나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때가 최저 바닥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은 정확하게 압니다. 회사의 가치가 현재 어떤지 또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측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사주 매입을 이번에 2번에 걸쳐서 지금 뭐 추가적으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헬스케어도 그렇고 아마 셀트론도 이제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공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들은 회사의 어떤 확신이 이제 있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동안 해온 어떤 자사주 매입의 100% 승률 매수하고 이제 높은 가격으로 치솟았던 그런 어떤 선례를 이제 본다면 이번에도 너무나 낮은 가치라는 거를 확실하게 좀 인지한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뭐 주가는 보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도 자사주 매입을 이제 451억 정도로 했었는데 보시면 2017년도 3월부터 17년도면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서 뭐 IT 기업들이 막 폭발적으로 상승하던 그 시점인데 셀트론 그룹은 이제 되려 이제 곤두박질 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었어요. 2017년도 3월 달에서 2017년도 6월까지의 자사주 매입을 이제 했던 이력을 볼 수가 있고 그때 당시 이제 평균 이제 매입 단가는 93,300원 정도 그리고 총액은 451억 정도를 이제 자사주 매입을 이제 단행했었고 그때 이제 주가 수준은 요랬습니다. 막 IT 기업들이 삼성자 위시해가지고 막 폭발적으로 상승하던 막 그런 시점이었는데 막 삼성자 하이닉스 막 이런 것들 이렇게 날아가던 시점인데 이 셀트리온 그룹은 되려 이제 뭐 여러 가지 호재들을 앞두고서 막 램시막 글로벌 진출하고 막 미국 진출하고 막 이런 호재를 이제 앞두고서 오히려 이제 곤두박질 치는 이상한 어떤 주가 현상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이제 자사주 매입 450억 정도를 평균 단가 9만 원에 이제 단행하는 자사주 매입을 이제 단행했고 그 뒤로 이제 주가는 막 폭발적인 상승을 펼쳤던 이력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빛났던 셀트론 그룹주의 이제 비상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오 섹터 이제 IT 섹터가 이제 무너지고 미중 무역 분쟁 터지고 하면서 주가가 이제 다시 또 박살나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2018년도 11월부터 2019년도 2월까지 상당히 많이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990억, 1,000억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을 단행했고 평균 단가는 22만 원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를 좀 가는 어떤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고 나서 주가가 상승으로 넘어가지 못했고요. 어느 정도 방어적인 성격의 이제 자사주 매입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도 11월부터 2019년도 2월까지 요 기간 동안 1,000억을 자사주 매입을
공시했습니다. 그래서 잘 단행을 했고 그 뒤로도 이제 더 밀리는 구간이 이제 도래했죠. 더 밀리고 이때가 이제 일본 수출 규제 때 일본 수출 규제 그때 이제 증시가 폭락했을 때 그때입니다. 이때도 이제 역시나 바이오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어요. 뭐 수출 규제하고 바이오는 상관이 없지만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듯이 가장 리스크하다고 변동성 크다고 보여지는 종목부터 쳐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도 뭐 이렇게 폭락을 이제 만드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자사주 매입 때보다 더 낮은 가격까지 도래했었죠. 근데 그런 가격은 잠시 머무는 가격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코로나 터지고 한 번 더 꺾인 뒤에 그래도 저점대를 그때 이제 일본 수출 규제 때를 하회하지 않고 지지를 받아내면서 코로나 이제 치료제 개발에 대한 로드맵 발표하고 솟구쳤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또 주가를 또 퍼포먼스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죠. 그래서 결국 이제 자사주 매입이 다 성공을 했죠. 자사주 매입을 단행했던 구간들, 뭐 최근에 이제 보면 요 구간에서 자사주 매입을 했었고, 또 이제 요 구간에서 자사주 매입을 했었고, 그렇죠? 그 뒤로 이제 뭐 잠깐 하락 추세 때에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에는 하락 추세가 멈춰야 되죠. 자주 매입하고 다시 치고 올리는 그런 현상은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가장 우선적입니다. 차트가 가장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차트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매물이 소화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이 다 완성이 되고 나서 추세가 돌려지고 이런 거지. 뭐 아무 때나 이제 자사주 매입한다고 거기서부터 이제 상승으로 턴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주가 형성의 어떤 원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인위적인 어떤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가는 그런 어떤 원리상의 어떤 메커니즘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2017년도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는 정배열의 우상향 기조에서 한번 내리꽂힌 형태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고점 부근에 딱 올렸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시키면 매물대가 없잖아요. 그럼 얘들은 그냥 치고 달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저점대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게 바로 막 초급등 장세로 돌입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 부근, 뭐 전고점 부근에서 이제 막 잠깐 꺾였다가 뭐 이런 구간에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구간이 아니라 지금 첩첩 이 매물대로 둘러싸인 구간에서 이제 자사주 매입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주가는 이제 저점 구간이라고 회사 측은 어느 정도 확신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이제 강세로 전환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부분은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한 어떤 주가의 어떤 구간이고 차분히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회사 측도 상당히 너무 낮다고 인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헬스케어가 추가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으니까 셀트리온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요 정도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 새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밀렸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이제 업비트 기준입니다. 5천만 원 이상으로 올라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4,700만 원 급전직하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10분봉 차트를 한번 볼까요? 갑자기 이제 급락하네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 주말에 이제 증시가 이제 휴장이니까 안 열리니까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으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것들이 회피 이런 것들이 심리가 집중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참 우크라이나 사태는 분석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고
백악관, 러시아 언제든 우크라이나 공격 가능하다. 경제 금융 제재 경고한 G7 해서 지금 계속 말들이 서로 다르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도 없고 16일 날 공격한다고 했는데 16일 공격 안 했네요. 그렇죠. 지금 20일인데. 그래서 이건 분석에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내린 처방 전략은 인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건 지나가는 이슈로서 이제 기다리는 거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서 시간 낭비하면서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면서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우크라이나 탓에 대해서 글로벌 증시가 필요한 거죠. 지금 필요하고 뭐랄까요, 거래대금도 지금 급감했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지난 금요일 날 마감 자체도 그만큼 이게 하여튼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투자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속 공격한다 그러고 이제 전쟁 어떤 날짜에 전쟁한다 그러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 부분이 중요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투자에 있어가지고 팔지 말지만 결정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잘 현명한 판단들을 결정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속보로 들어온 어떤 뉴스 내용이네요. 영국 총리가 러시아가 1945년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큰 전쟁을 준비 중이다는 기사 제목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그러는 걸까요? 어쨌든 엄청난 말폭탄들일지 위협을 가하는 어떤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지면서 주말 내에 계속 쏟아지면서 시장의 우려를 이제 증폭시키는 그런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모르겠네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러시아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 가장 큰 전쟁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든 징후를 살펴보면 사실 이 계획은 이제 러시아 침공은 어떤 의미에서 이미 시작이 됐다. 참 말하기 두렵지만 규모로 볼 때 러시아는 45년 이후 유럽에서의 가장 큰 전쟁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참 어려운 문제네요. 미국 정부는 현재 16에서 19만 명 사이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지역이나 벨라루스에 주둔하고 있다고 추산을 했다. 존슨 총리는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영국이 이전에 제안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제재를 가할 것임을 시사를 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 정부는 러시아 기업들이 파운드화나 달러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면서 이는 러시아에 매우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해서 하여튼 큰 전쟁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이제 얘기를 계속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시장에는 어쨌든 지금 위축된 심리를 계속 이어가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해결이 돼야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잘 방어하고 조심하면서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고요. 막 공격적으로 뭘 매수하고 포지션을 늘리고 이런 구간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구간이 또 지나면 또 좋은 어떤 날들, 좋은 어떤 시기들이 좀 당연히 도래할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때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잘 또 지키는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주말 편안히 보내셨어야 되는데 이런 또 여러 가지 어떤 우려되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다음 주는 또 열려봐야 합니다. 또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보면서 또 현명하게 또 잘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